늙은 교도관 하나쯤이야. 그냥 밟아버려. 내가 누군지 잊었나?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살아 돌아온 인간병기다. 대령, 퇴물이지. 여기선 내 주먹이 법이야. 법. 내가 짓밟은 건 사람의 희망이다. 이제 내가 짓밟힐 차례다. 설마 여군 대령이 교도소 한복판에서 이런 짓을 할 줄은. 너희가 건드린 건 그냥 교도관이 아니라 이곳의 마지막 방패다. 숨을 죽이는 대화 몇 마디, 교도소 폭동 속에 숨겨진 진실. 인질이 된 교도관들과 배신자, 그리고 잊힌 인간병기의 각성.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조폭들의 비명 속에서 시작된 참교육, 그리고 반전의 결말.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대 후반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낡은 교도소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고 철창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언제나 쓸쓸함을 품고 있었죠.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그저 견뎌내야 할 무게일 뿐이었습니다. 윤정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희의 몸은 여전히 군인 시절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저절로 깨어나는 것,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것, 세면을 마치고 거울을 보며 하루를 다짐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되길. 정희는 작은 소망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전세 아파트에서 교도소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운전대를 잡은 정희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7, 8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고 정희는 자연스럽게 따라 흥얼거렸죠. 사랑했지만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가사를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 멜로디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정희에게 음악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어요. 군 특수임무부대에서 대령까지 올라갔던 시절, 전투가 끝난 뒤 동료들과 함께 들었던 그 노래들이 지금도 정희의 마음 깊은 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통과할 때마다 정희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었는데 이제는 사회의 경계선에서 또 다른 의미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직 SDT 대령이라는 화려한 경력은 이곳에서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동료 교도관들 대부분이 정희의 진짜 과거를 모르고 있었고 정희 역시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정희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근무 교대를 위해 먼저 온 김 교도관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40대 중반의 성실한 남자였는데 정희보다 먼저 이 교도소에 발령받아온 선배 격이었어요. 정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역시 군대 출신은 다르네요. 저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김 교도관의 농담에 정희는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정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료들과는 업무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편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희가 담당하는 구역은 교도소 동쪽 블록이었습니다. 주로 폭력 사건으로 수감된 재소자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다른 구역에 비해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런 환경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긴장감이 있어야 정신이 또렷해지고
또렷해져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소자들의 아침 기상 시간이 다가오자 교도소 전체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각 감방의 상황을 점검했어요.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순순히 기상 시간을 지켰지만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야, 윤교도관. 오늘도 일찍 왔네. 정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이철용이라는 재소자였어요. 40대 후반의 나이로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특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다른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존재로 통했습니다. 기상 시간입니다. 정희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철룡의 감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다른 재소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위험함이랄까요? 윤 교도관은 참 재미없어. 다른 교도관들은 그래도 농담 한마디씩은 받아주던데. 철룡의 말에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군 시절부터 몸에 밴 원칙이 있었어요.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고 감정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일 텐데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특히 철룡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거칠어 보이지만 가끔씩 보이는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재소자들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정희는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질서 유지를 담당했어요. 식당은 언제나 긴장감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재소자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쉬웠거든요. 정희 씨, 요즘 동쪽 블록 분위기가 어때요? 옆에서 근무하던 박 교도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교도관으로 정희를 선배처럼 따르고 있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들어 동쪽 블록의 분위기가 이상하긴 했어요. 재소자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고 특히 철룡 주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꿍꿍이를 꾸미는 것 같은데. 정희의 말에 박 교도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교도관에게는 아직 이런 상황을 읽어내는 경험이 부족했거든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박 교도관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군 시절 후배들을 돌보던 습성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면 되니까. 오후 근무 시간 동안 정희는 계속해서 재소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군 시절 특수임무를 수행할 때 길러진 관찰력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는 습관, 위험을 미리 감지하려는 본능이 정희로 하여금 남다른 교도관이 되게 했습니다. 저녁 무렵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다시 한번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도 7, 8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남진애님과 함께였습니다.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죠. 님과 함께 가고 싶은 길이 있소. 노래를 들으면서 정희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SDT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과 함께했던 치열했던 날들, 생사를 넘나들며 쌓아온 전우애, 그리고 결국 혼자 남겨진 지금의 현실까지. 집에 도착한 정희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이 이제 10년째였지만 여전히 2인분을 만들어 놓고 혼자 먹는 실수를 종종 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정희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별다른 사건은 없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밤이 되자 정희는 늘 하던 대로 일기를 썼습니다. 군인 시절부터 이어온 습관이었는데 하루의 일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차분해졌거든요. 오늘은 교도소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철룡이라는 재소자 주변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 박 교도관 같은 후배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형광등의 희미한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새벽 꿈속에서 정희는 다시 옛 전투 현장에 있었습니다. 총성과 폭발음, 동료들의 외침이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번 꿈은 조금 달랐습니다. 꿈속의 전장이 교도소와 묘하게 겹쳐 보였거든요. 정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어젯밤 꾼 악몽 때문인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들으면서도 평소처럼 흥얼거릴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이상해. 정희는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면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해 보였고 동료 교도관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로비에서 만난 김 교도관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 정희 씨. 어젯밤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동쪽 블록에서 재소자들끼리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심각한 수준이었나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좀 험악했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더 조심해야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근무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느끼는 공기가 평소와 확연히 달랐어요. 재소자들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교도관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의의 직감이 맞았네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징조였습니다. 동쪽 블록에 도착한 정의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철룡이 있는 감방 주변으로 평소보다 많은 재소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정의의 예민한 감각은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신호를 포착했어요. 윤 교도관, 오늘따라 얼굴이 어둡네. 철룡이 정의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자신감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 있었어요. 정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상 시간입니다. 참 성의 없는 대답이야. 오늘이 지나면 그런 말투도 못 쓸 텐데. 철룡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지만 정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다른 재소자들의 움직임, 교도관들의 배치, 비상시 대피 경로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재소자들을 인솔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재소자들의 대열이 어수선했고 중간중간 작은 몸짓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박 교도관, 오늘은 더욱 조심하세요. 정희가 젊은 후배에게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박 교도관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듯 했지만 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에 도착한 순간 정희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재소자들이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철룡의 측근들이 식당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다른 제소자들은 어딘지 모르게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린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철룡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러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측근들도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정의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들 다 들어라. 철룡의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제소자들은 두려운 듯 철룡을 바라보았고 교도관들은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의 주인이 바뀐다. 더 이상 개 같은 규율 따위는 집어치워라. 철룡의 선언과 동시에 그의 측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듯 식당 곳곳에 숨겨둔 흉기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날카롭게 갈아낸 수저, 부러뜨린 의자 다리, 심지어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쇠막대기까지 있었어요. 모든 교도관은 무기를 버리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철룡의 명령이 떨어지자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교도관들은 즉시 비상벨을 누르려 했지만 이미 철룡 측에서 준비해둔 인원들이 그것을 막았어요. 정의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현재 식당에 있는 교도관은 모두 7명, 폭동에 가담한 제소자는 대략 30명 정도, 수적으로도 절대 불리했고 무기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의, 너도 무기를 버려. 철룡이 정의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경봉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 몸에 밴 전투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부터 이곳은 내 왕국이다. 나를 거스르는 놈은 누구든지 죽는다. 철룡의 광기 어린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폭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제소자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피했지만 철룡의 측근들은 교도관들을 향해 다가왔어요.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 것은 막내 박 교도관이었습니다. 선배님, 박 교도관이 정의를 향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도 이미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구출보다는 전체적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정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평범한 교도관일 뿐이야. 다시 그 지옥 같은 전쟁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현실은 정의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박 교도관을 비롯한 동료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무고한 제소자들까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정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정의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예리한 시선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가 정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갈아낸 수저를 들고 정의의 옆구리를 찌르려 했어요. 하지만 정의는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틀면서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손목을 잡았어요. 정확한 지점을 눌러 무기를 떨어뜨린 다음 빠른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다른 공격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자를 연달아 제압하면서 정의의 움직임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군 특수부대에서 익힌 격투 기술이 몸의 기억으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철룡이 이 광경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교도관이 순식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이었어요. 저 여자를 잡아. 철룡의 명령에 더 많은 제소자들이 정의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된 상태였어요. 식당의 구조를 파악하고 적들의 위치를 계산하면서
최적의 전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의가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정의도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른 교도관들 중 일부가 정의의 움직임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우리도 도와야 해. 김 교도관이 외치며 가까이 있던 의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전투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동료를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철룡의 조직적인 계획에 따라 교도소의 다른 구역으로도 폭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지만 외부의 지원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윤 교도관. 철룡이 직접 정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날카로운 칼날이 들려 있었어요. 정의는 숨을 고르며 철룡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부하들을 상대했지만 이제 진짜 보스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정의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투 중에 쓰러져간 동료들,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료들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겹쳐졌어요. 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예전에도 지금도. 정의는 마음을 다잡으며 철룡과 대치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오직 두 사람 사이의 승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어요. 정의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교도관으로 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철룡과 정의가 서로를 노려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려왔어요. 철룡의 손에 든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윤 교도관,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철룡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직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교도관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렇게 쉽게 제압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어요. 식당 테이블의 위치, 출입구까지의 거리, 그리고 아직 제압되지 않은 적들의 수와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정의의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할 거야? 그럼 죽어서 말해. 철룡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빠른 속도였지만 정의에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었어요. 정의는 몸을 옆으로 틀면서 철룡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철룡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아! 철룡이 고통스러워하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격을 시도했어요. 자유로운 왼손으로 정의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젖히면서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철룡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흑! 철룡이 뒤로 비틀거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정의의 공격은 정확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어요. 제압이 목적이었지 살상이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이 여자 뭐야? 진짜 뭐냐고. 철룡의 부하 중 하나가 소리치며 다시 정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의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졌어요. 상대방이 휘두른 쇠막대기를 맨손으로 잡아낸 다음 순간적인 힘으로 비틀어서 빼앗았습니다. 정의의 손에 들린 쇠막대기가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의는 그것을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들의 무기를 떨어뜨리고 제압하는 데만 사용했어요. 야, 저 아줌마 눈빛 봐. 미친 거 아냐? 또 다른 재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평소의 온화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전투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 자신도 이런 자신이 낯설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전쟁터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맹세했지만 내 손끝이 기억한다. 군 특수부대에서 몸에 밴 기술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능력, 순간적인 반응 속도, 그리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격투술까지 모든 것이 정의의 몸에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철룡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정의에게 접근했습니다. 정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너 군인이었지? 철룡의 물음에 정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어요. 철룡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해보자. 철룡이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교하고 위험한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정의는 이미 상대방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철룡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반격을 가했어요. 두 사람의 격투가 치열해질수록 주변의 다른 제소자들은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둘 다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 실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정의는 철룡과 싸우면서도 주변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어요. 다른 교도관들의 안전, 무고한 제소자들의 위치, 그리고 외부 지원이 언제 도착할지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교도관이 여러 명의 제소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정의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선배님, 박 교도관의 절규가 정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의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철룡과의 대결에 집중해야 하는데 동료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철룡이 정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적인 틈을 노려 칼날을 정의의 어깨를 향해 찔러 넣었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피하지 못하면서 어깨에 상처를 입었어요. 정의가 처음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면서 정의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는 제압이 아니라 진짜 전투 모드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진짜 같네. 철룡이 승리를 확신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어요. 정의에게는 상처가 오히려 각성의 신호였습니다. 정의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어딘지 모르게 망설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전투 기계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철룡의 다음 공격을 예상하고 그보다 빠르게 반격을 가했어요. 순식간에 철룡의 손에서 칼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정확한 타격이 철룡의 급소를 노렸어요. 철룡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박 교도관을 비롯한 동료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정의는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박 교도관을 위협하는 제소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내 동료들에게 손대지 마라. 정의의 외침과 함께 의자가 날아갔어요.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춰 제소자 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나머지들도 정의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섰어요. 박 교도관이 안전해지자 정의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철룡이 다시 일어나려 하고 있었고 다른 제소자들도 완전히 제압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의는 자신의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예전의 자신이 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평범한 교도관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는 전사로서 말이에요. 정의는 어깨의 상처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철룡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고 그의 측근들도 재정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박 교도관, 괜찮아요? 정희가 후배를 향해 물었습니다. 박 교도관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네, 선배님 덕분에. 그런데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정의의 지시에 박 교도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식당 입구 쪽에서 새로운 소동이 일어났어요. 철룡의 조직원들이 다른 교도관 몇 명을 인질로 끌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철룡 형님, 다른 구역도 장악했습니다. 한 재소자가 철룡에게 보고했어요. 정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폭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반란이었어요.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철룡이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비록 정의에게 일격을 당했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자신에게 유리했거든요. 정의는 빠르게 상황을 재평가했어요. 현재 식당에 있는 교도관은 7명, 그중 3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폭동에 가담한 재소자는 대략 50여 명으로 늘어났어요. 수적으로도 절망적이었고 무엇보다 인질들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윤 교도관,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 철룡이 승리를 확신하며 정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에는 다시 새로운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동료들을 풀어줘. 정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룡은 비웃기만 했어요.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명령이야? 너도 곧 인질이 될 텐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질로 잡힌 교도관 중 하나인 최 교도관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정희 씨, 조심해요. 이들 중에 내부 협력자가 있어요. 최 교도관의 말에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 협력자라는 것은 교도관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닥쳐. 철룡의 부하가 최 교도관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요한 정보는 전달된 후였어요. 정희는 주변에 있는 동료 교도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정희의 마음속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 중 누군가가 이 폭동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때 김 교도관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우리 함께 저들과 싸워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김 교도관의 제안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인질들을 먼저 구해야 해요. 두 사람이 작전을 논의하는 동안 철룡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교도소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중앙 통제실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곳을 차지하면 모든 감방 문을 열 수 있고 외부와의 통신도 차단할 수 있었거든요. 야, 너희들은 통제실로 가라. 거기를 점령하면 우리 승리다. 철룡의 명령에 따라 일부 재소자들이 식당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이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 교도관, 저들이 통제실로 가려고 해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질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서 저들을 견제할게요. 김 교도관은 통제실로 가서 지원을 요청하세요. 정의의 제안에 김 교도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의는 김 교도관의 눈빛에서 이상한 빛을 포착했습니다. 뭔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김 교도관이 떠나고 나자 정의는 혼자서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인질로 잡힌 동료들, 점점 늘어나는 폭동 재소자들,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내부 배신자까지 모든 것이 정의의 어깨에 걸려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네, 윤교도관. 철룡이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 시절 더 절망적인 상황도 견뎌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의는 식당의 구조를 다시 한번 파악했습니다. 출입구가 2개, 창문이 4개, 그리고 주방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하나.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탈출 작전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교도관이 다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철룡의 편에 서 있었어요. 미안해, 정희 씨. 하지만 이것도 생존을 위한 선택이야. 김 교도관의 배신 선언에 정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성실하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적과 손을 잡은 것이었어요. 왜? 정희의 물음에 김 교도관이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출신이라며? 그래도 결국 세상은 돈과 힘이 지배해. 나는 이기는 쪽에 서고 싶어. 너 같은 자식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피눈물을 흘린 거다. 정의의 분노에 찬 대답에 김 교도관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는 더 이상 정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의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동료의 배신,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적들까지 모든 것이 정의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악몽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동료들, 구하지 못한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까지. 이번에도 내가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정의의 마음에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계속 아팠고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구해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의는 김 교도관의 배신으로 인해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어요. 인질로 잡힌 동료들, 점점 늘어나는 적들,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까지. 정의의 마음속에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윤교도관. 철룡이 승리를 확신하며 정의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재소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정의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정의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SDT 시절 마지막 작전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고 자신만 혼자 남겨진 그 순간들 말이에요. 왜 항상 나만 살아남는 거지? 정의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이 정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철룡이 정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을 보려는 듯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별딴 게 뭐가 대수냐? 여기선 내 말이 법이다. 철룡의 조롱 섞인 말에 정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 사람들을 지키려 했던 노력들이 허사였던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정의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어깨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인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동료의 배신, 끝나지 않는 폭력,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까지 모든 것이 정의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철룡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당신만 믿겠습니다. 정희가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인질로 잡힌 재소자 중 하나였어요. 20살 남짓한 청년이었는데 절도죄로 수감된 초범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이 아니면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청년의 간절한 말이 정희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포기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희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청년의 믿음,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의 존재가 정희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희가 청년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룡을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포기가 아니라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철룡이 정희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분명히 방금까지는 절망에 빠져 있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뭐야, 이 눈빛은? 철룡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정희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포기가 아니라 의지가 느껴졌어요.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자 몸의 상처도 견딜만해졌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나? 정희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군인이었을 때도 지금 교도관이 되어서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정희의 대답이 확고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어요. 정희의 마음속에서 과거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전우들, 마지막 작전에서 쓰러져간 동료들, 그리고 정희를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정희야, 포기하지 마.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내가 지켜줘. 환상 속의 목소리들이 정희를 격려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료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철룡이 불안해하며 부하들을 돌아보았어요. 정희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뭘 망설이고 있어? 당장 저 여자를 잡아. 철룡의 명령에 재소자들이 망설이며 정희를 향해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들도 정희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앞서는 상황이었어요. 정희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선으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인질들의 위치, 적들의 배치, 그리고 탈출 경로까지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에만 급급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때였어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한 의지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의 각성이었어요. 지금까지 정희는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어깨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정의를 괴롭혔던 자책감과 무력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철룡과 그의 부하들이 정의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정의는 교도소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한 지 3년 모든 통로와 비상구 그리고 숨겨진 공간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이 교도소를 장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곳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정의가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룡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의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식당 한쪽에 있던 소화기를 발견했어요. 순간적으로 계획이 섰습니다. 소화기의 내용물을 분사하면 일시적으로 시야를 차단할 수 있고 그 틈을 타서 인질들을 구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정의는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군 시절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으로 느껴졌어요.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의 웃음소리, 어려운 임무를 완수했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전후회까지 모든 것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민아, 너는 항상 우리의 방패였잖아. 정의의 기억 속에서 옛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민이는 정의의 군 시절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부대에서는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였죠.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나는 방패였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방패야. 정의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과 의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군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철룡이 참을성을 잃고 직접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의는 달랐어요. 철룡의 공격 패턴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의는 철룡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소화기를 향해 움직였어요. 한 손으로는 철룡의 칼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순간적인 동작이었지만 완벽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철룡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의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식당 안이 하얀 연기로 가득 찼어요.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는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어요. 연기 속에서도 정확하게 움직이며 인질로 잡힌 동료들을 하나씩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시절 야간 작전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의가 작은 목소리로 동료들을 안내했습니다. 박 교도관과 최 교도관, 그리고 다른 몇 명의 교도관들이 정의의 목소리를 따라 움직였어요. 정의는 그들을 식당 뒤쪽의 비상구로 안내했습니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자 철룡과 그의 부하들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인질들은 모두 사라진 후였습니다. 정의만이 여전히 식당 중앙에 서 있었어요. 이런 계집이. 철룡이 분노하며 정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의에게는 더 이상 지킬 인질들이 없었어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방어 위주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철룡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반격을 가했어요. 군 시절 몸에 밴 격투 기술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정의는 철룡과의 격투를 벌이면서도 다른 재소자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포위하려는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고 유리한 위치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교도소의 구조를 완벽하게 활용한 전략이었어요. 너 정말 뭐야? 철룡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떤 상대보다도 강했거든요. 정희는 잠시 공격을 멈추고 철룡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정희의 대답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 확신이 정희에게 무한한 힘을 주었어요. 철룡이 다시 공격해왔지만 정희는 이번에는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완벽한 대응을 보여주었어요. 마치 예술품 같은 격투 실력이었습니다. 정희가 철룡을 완전히 제압하자 다른 재소자들이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리더가 쓰러지면서 사기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도망치려 하고 일부는 항복하려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정의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교도소 전체의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고 다른 구역에서도 폭동이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제압한 철룡을 안전하게 묶어둔 다음 교도소의 다른 구역으로 향했어요. 동료들을 구출했지만 아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의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정의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교도관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제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아. 정의가 작게 중얼거리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의가 식당에서 승리를 거둔 후 교도소 전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정의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다른 구역의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보아 아직 폭동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중앙 통제실로 향하는 길목에서 정의는 김 교도관과 마주쳤습니다. 배신자였던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철룡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 나는 김 교도관이 말을 더듬거렸지만 정희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어떤 이유로든 배신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왜 그랬어요? 정희의 조용한 물음에 김 교도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에 눈멀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며 집 대출이며 철룡이 큰 돈을 준다고 했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김 교도관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돈에 눈멀었지만 진짜 용기는 당신에게 있음을 깨달았다. 김 교도관이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정희 씨, 저를 믿어주세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김 교도관의 간절한 부탁에 정희는 잠시 고민했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도움이 필요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의의 말에 김 교도관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철룡의 부하들이 체육관에서 마지막 저항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직 인질들이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는 말에 정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교도소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복잡한 구조 때문에 전투를 벌이기에는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두 사람이 체육관으로 향하는 동안 정의는 김 교도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의심보다는 앞에 놓인 상황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체육관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더욱 또렷해졌어요. 재소자들의 외침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의는 체육관 문틈으로 안을 살펴보았어요. 철룡은 쓰러졌지만 그의 최측근인 뱀이라고 불리는 재소자가 남은 조직원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룡만큼이나 위험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어요. 체육관 중앙에는 교도관 2명과 재소자 서너 명이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철룡 형님이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지. 뱀이 크게 외치며 부하들을 독려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진짜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의가 지금까지 상대한 무기들보다 훨씬 위험해 보였어요. 계획이 있나요? 김 교도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의는 체육관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그려보며 작전을 세웠어요. 정면 대결로는 인질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체육관 뒤쪽에 비상구가 있어요. 김 교도관은 그쪽으로 돌아가서 인질들을 빼내세요. 제가 정면에서 주의를 끌 테니까. 정의의 작전에 김 교도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해야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정의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이미 각오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김 교도관이 뒤쪽으로 돌아간 후 정의는 체육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모든 시선이 정의에게 집중되었어요. 오, 소문에 그 여자가 나타났네. 뱀이 비웃으며 정의를 맞이했습니다. 그 주변으로 10여 명의 재소자들이 무기를 들고 둘러섰어요. 인질들을 풀어줘. 정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뱀은 크게 웃었어요.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명령이야? 여기서 명령하는 건 나야. 뱀의 거부에 정의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내가 뭘 지킨다고 설치는 거냐? 뱀이 조롱하며 물었습니다. 정의는 잠시 멈춰서서 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나는 이름 없는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을 지킨다. 정의의 대답에 체육관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 말에 담긴 진정성과 신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재소자들도 잠시 움찔했어요. 뱀이 정의의 기세에 눌린 것을 감추려고 더욱 거칠게 나왔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기서는 주먹이 법이야. 뱀이 칼을 들고 정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정의는 침착하게 그 공격을 기다렸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훈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뱀의 칼이 정의에게 닿기 직전 정의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어요. 동시에 뱀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 비틀었습니다. 뱀이 고통스러워하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뱀이 숨겨둔 또 다른 무기를 꺼내든 것이었어요. 작지만 치명적인 단검이었습니다. 정의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단검이 정희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김 교도관이 나타나 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김 교도관의 제지로 뱀의 공격이 저지되었어요. 진정으로 뉘우친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뱀이 당황하는 사이 정희는 완전히 상황을 제압했어요. 체육관 안의 다른 재소자들도 리더가 쓰러지자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일부는 도망쳤고 나머지는 항복했어요. 인질들도 모두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폭동이 완전히 진압되자 교도소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정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체육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어깨와 옆구리에 상처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홀가분했어요. 김 교도관이 정희에게 다가와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희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희는 김 교도관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동이 진압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도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부서진 시설들도 하나둘씩 복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의 배신, 절망적인 순간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해낸 그 과정들 말이에요. 언론에서는 정의를 영웅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여교도관의 놀라운 활약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이어졌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 왔고 상부에서도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그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은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동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고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정희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3년간 근무한 교도소를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했던 추억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박 교도관이 정희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폭동 당시 정희가 구해준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박 교도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고요. 하지만 선배님이 계셔야 우리가 안심이 되는데. 박 교도관의 말에 정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후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자신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 교도관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줘야 해요. 당신도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요. 정희의 격려에 박 교도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쉽지만 선배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김 교도관도 정희를 찾아왔어요. 배신했다가 마지막에 정희를 도왔던 동료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정희 씨, 내가 저질렀던 일을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바른 길로만 가겠습니다. 김 교도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희가 손을 내밀었어요.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김 교도관도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배신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미가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되자 정희는 교도소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자신이 3년간 지켜왔던 이곳의 모든 구석구석을 마음에 담으려 했습니다. 재소자들도 정의의 떠남을 아쉬워했어요. 비록 엄한 교도관이었지만 공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천룡까지도 정의에게 인사를 했어요. 독방에 수감된 그는 창살 사이로 정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 교도관,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군인이었구나. 존경합니다. 천룡의 인정에 정의는 잠시 놀랐어요. 적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뭉클했습니다. 당신도 이곳에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세요. 정의의 말에 천룡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동을 일으켰던 그도 정의의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교도소를 떠나는 길에 정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이번에도 7, 8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진의 그때 그 사람이었어요. 정의는 작게 따라 불렀습니다. 그때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노래를 들으며 정의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군인이었던 시절, 교도관으로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미래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정의는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지역 복지관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복지관 관장에게 인사를 하며 정의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숨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호신술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관장의 말에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지킬 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말이에요. 첫 수업날 15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정의의 따뜻한 성격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호신술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의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정의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면 정의는 복지관 뒤편의 작은 운동장에서 석양을 바라보곤 했어요. 노을이 지는 풍경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정의는 일기를 쓰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어요. 나는 군인도 교도관도 아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지키는 이름 없는 방패일 뿐이다. 정의의 글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정의에게 배운 동작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의의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어요. 정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려한 영웅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히 사람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영웅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도 계속 이들을 잘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인생에서도 진정한 새 출발이 시작된 것이었어요.